참 이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벌써 30분 다 됐습니다. 네. 아니 김영춘 네. 전 장관 이제 정계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부산 지방선거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부산 지역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아마 김영춘 장관이 네. 글을 올리자마자 아마 저한테 아마 제일 먼저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글을 먼저 올리고 전화를 했다면서 김영춘 장관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선거 총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고뇌가 있었고 또 이제 김영춘 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비서로 네. 상도동 막내 비서로 이제 했으니까 정치를 거의 한 35년 그 사이에서 이제 보궐선거 이제 실패하고 지난 총선에도 이제 낙선을 하고 네.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도 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본인과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아, 어긋나 있는 것 같아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큰 담론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국민 개개인의 어떤 욕구에 부응하는 정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부산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는데 이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어떤 더 좋은 민주주의, 어떤 통일에 대한 구상, 어떤 우리 사회 큰 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엊그제 자집은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뭐 잘 지냅니까? 지난번에 손자 쫓겨나던데 좀 많이 컸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이제 것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득표 활동을 해야 되고 지역구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이의 갭 여기서 이제 늘 이제 고민을 해 왔었거든요. 김영춘 장관이 결국은 이제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 어떤 저는 이제 큰 담론의 정치가 끝났다라는 그 진단에는 저는 크게 동의는 하지는 않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현실 정치인이 느꼈던 그런 이제 자괴감이라든지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민주당은 어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어떤 상징적 인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상징적 인물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분들은 지난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름도 없이 썰어져간 숱하게 많은 희생자들 그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대표적인 정치인 한 명이 정계 은퇴를 했다 그래서 그 대우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해왔던 이름도 없이 썰어져간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굳건한 바닥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자극 강한 임팩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거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